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에게는 무기를 만들 때 적용시키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가? 그럼 포를 달아라. 포가 있는가? 그럼 움직이게 해라. 이 공식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 미국하고 붙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전력을 갖추게 됐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포병부대 중심의 지상군으로 광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포방부인데요. 화력에 열광하다 못해 아예 포병이 전부인 것처럼 쏟아부으니 마치 신을 숭배하듯 집착한다는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포병 전력 그리고 무기 체계는 대단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력으로 분류돼 비웃음을 사고는 했습니다. 최신 무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최신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고 KF-X 사업으로 한국이 직접 전투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해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세종대왕함을 위시한 이지스함 그리고 한국형 이지스함까지 건조하면서도 바다 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최고 수준의 잠수함까지 보유했는데, 육군은 이에 비해 최첨단 무기가 턱없이 부족했었죠. 사실상 6.25 때나 지금이나 전술이나 전투 방식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사일이 좀 더 많아졌고 화력이 강화됐다는 정도인데요. 그런데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화력은 미군을 압도하는 수준이니까요. 1년 군사예산 755조 원, 핵탄두 보유량 5,000개, 전투기 3,311기 등 사실 단순히 평가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30분이면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구상의 전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는 지구방위대 미국에게 그래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육군 화력입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화력 덕후 포방부의 핵심 전력은 탱크입니다. 전차라고도 불리는데요. 한국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전차는 두 종류입니다. K1을 베이스로 개량한 K1A2, 그리고 한국을 세계 최강의 전차 국가로 태어나게 해준 K2 흑표입니다. 두 전차를 단순 비교하면 K2가 월등히 우수하지만 K1A2가 부족한 것도 또 아닙니다. K1A1 전차는 1990년대 북한이 T-54에서 T-72 전차를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첩보를 수집하자마자 K1을 개량시켜 만들어냈습니다. 더 월등한 화력을 갖춘 전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에 주포를 120mm 활강포로 강화시켜 화력을 높였고, 전차답게 어떤 공격이라도 끄떡없도록 특수장갑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 또 한 번의 개량을 거쳐 K1A2가 탄생했는데, 모든 최첨단 기술을 탑재시켰습니다. 특히 네트워킹 기능으로 전차들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아군을 오인해서 사격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K1을 개량한 K1 베이스 전차를 총 150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500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치입니다. 국방력으로 먹고 사는 천조국 미국은 8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5000여 대를, 인도가 2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1500대로 당당히 세계 4위를 기록했죠. 그런데 문제는 영토 크기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위치한 미국은 한국보다 98배, 러시아는 170배, 인도는 32배입니다. 영토 면적 대비 전차 수를 보유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이 한 대를 보유했을 때 미국은 98대를, 러시아는 170대를, 인도는 32대가 있어야 하죠. 단순히 수치로 비교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많은 전차를 보유했는지 감이 오시죠? 중국의 경우 1000여 대, 전통적인 방산강국이라 불리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각 2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이 세 개국이 보유한 양보다 한국이 보유한 양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기억하게 될 K2표 전차가 있죠. 2011년 전력화시켰습니다. 이 전차가 대단한 이유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90%를 전부 국산화에 성공한 명실상부한 국산 전차입니다. 이 덕분에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전차 강국이 되었죠. K2표는 2008년 터키에 기술을 수출했고, 최근 오만과 중동 지역에서 사막 성능 시험을 완료해둔 상태로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 등과 수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1970년대 처음 국산 전차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2000년대에 접어들며 완성했는데요. 초기 파워팩 문제로 국산화의 꿈이 멀어지는 듯 싶었지만 9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이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이 K2 전차는 화력이나 기동력, 방어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흔히 전차는 기동력, 방어력, 화력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받는데, K2는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갖췄습니다. 우선 1500마력의 고출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무한궤도가 장착된 전차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70km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1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무한궤도가 장착된 전차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70km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1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무한궤도가 장착된 전차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70km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지형의 특성상 산지가 많은 야지에서도 5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죠. 게다가 산과 하천으로 뒤덮인 한국에서는 하천을 도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신을 물에 담근 상태로 무려 4.1m를 도하할 수 있으며 즉각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새우제를 이용해 특수 장갑을 적용시켰는데 차체 중량은 감소하고 방호력은 높아졌죠. 그리고 전차 표면에 반응장갑을 탑재시켰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적군에서 쏜 탄이 전차 표면에 도착하기 직전에 반응장갑 안에 설치된 화약이 먼저 폭발하면서 적군의 탄 폭발력을 흡수합니다. 깊게 파고들어 폭발할 때 최대의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충격 직전에 그 탄을 폭발시켜 충격을 상쇄시키는 기술이죠. 화력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120mm 활강포를 장착했는데 높은 관통력 그리고 오차가 거의 없는 명중률을 자랑하죠. 또한 일일이 장전하게 되면 공격과 공격 사이에 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 장전 장치를 구현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점도 눈에 띕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1세기형 슈퍼 전차가 갖춰야 할 조건에는 능동 방호 장치, 카메라, 스마트 탄약, 자동 장전 시스템, 무인기를 꼽았는데 K2표가 슈퍼 전차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췄죠. 현재 한국군에 106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이 만든 기적의 자주포 155mm 자주포입니다. 한국 무기 중 가장 많은 수출이 이뤄낸 기적의 무기죠.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는 러시아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호주는 중국과 러시아에 둘 다 대응하기 위해 이 한국산 자주포를 수입해갔죠.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K9은 세계에서 가장 세다고 알려졌던 미국의 팔라딘을 우습게 넘어서는 무기이며 독일의 모든 전력을 바쳐 만들어낸 펜자우비치 2000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무기입니다. K9이 대단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차임에도 최고 시속 67km로 달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TOT 기술입니다. 타임 온 타겟의 줄임 형태로 이 기능을 사용하면 15초 안에 포탄 3발을 연속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 3발은 모두 한 표적에 동시에 명중하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기술인데요. 적군에서 이 공격을 받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K9 자주포 포탄은 살상 반경이 50km인데요. 지도에 그림을 그려보면 서울에서 양평, 포천, 인천공항, 화성까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K9 한 대가 지나가다 40km 밖에 적군 이동이 포착되면 1분 동안 8발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TOT 기술을 사용한다면 최대 12발의 포탄을 집중적으로 발사하게 되는데 12발이면 지하를 파고들어 지표 아래 상품 멘틀까지 오픈시킬지도 모릅니다. 적군은 그대로 몰살되는 것이죠. 지상으로 따지자면 K9 한 대로 서울 같은 도시는 30초면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대만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개발국인 만큼 현재 1300여 대가 실전 배치 중이죠. 북에서 밀고 내려오든 중국이나 일본이 바다에서 비집고 들어오든 일단 한국 땅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부대는 전멸됩니다. 여기에다가 K9에 준하는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 K55A1의 경우 현재 1200문을 운용 중인데 이 둘을 합치면 육군은 총 2500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발한 M109 팔라딘 자주포 1000여 대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자주포 전력만큼은 한국이 2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입부에서 국방부의 무기 도입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움직이는가? 그럼 포를 달아라 라는 공식이었습니다. 이 공식으로 도입한 무기가 바로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장갑차의 본래 목적은 안전하게 병력을 운송해 적진으로 돌진하는 것인데 원래 장갑차는 보통 무한궤도를 달고 있죠.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린 단점이 존재하면서 무한궤도가 아닌 자동차 바퀴를 달아 태어난 것이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한국에는 바퀴 6개 그리고 8개의 차륜형 장갑차가 있는데 도로에서의 기동성은 일반 차량과 비슷한 속도를 냅니다. 기동성이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륜형 장갑차가 개발되자 첫 번째 공식이 적용됩니다. 움직이는가? 그럼 포를 달아라. 그래서 하나 디펜스는 1970년대부터 운영 중이던 구형 대공포인 발칸을 대체하기 위해 30mm 대공포를 개발했고 이를 차륜형 장갑차에 얹어 기동과 방공작전을 함께 수행하는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실제 양산에 들어가 실전 배치가 시작되죠. 그러자 그럼 120mm 박격포를 달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실제로 이를 얹어버립니다. 현대 로템이 바퀴 8개 달린 차륜형 장갑차에 120mm 박격포를 달아 올해 양산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포병 전력에 상당히 신경 쓰는 것은 산악이 많은 특성 그리고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한국과 북한 전력이 모두 밀집되어 있어 기동성이 있으면서도 짧고 강한 화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전차와 탱크만으로 전쟁에 임해야 하는 특이한 부대가 있죠. 바로 7군단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고 이지스함을 개발하고 핵잠수함 개발에 돌입하는 등 해군과 공군의 무기체계는 사실 북한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기보다는 강대국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육군이 포병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해외로 날아가 전차를 사용하거나 자주포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북한군을 전멸시켜야 하기 때문에 7군단은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전쟁과 동시에 무조건 북한 평양을 향해 진격해야 하는 임무죠. 지난 2016년 7군단에는 오뚜기 부대, 화랑 부대, 그리고 불무리 부대 3개 사단이 합류하면서 가장 강한 전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육군이 보유한 기계와 보병사단 6개 중에서 5개가 전부 7군단에 배속됐죠. 7군단 훈련에 방어는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무조건 북진해 평양까지 직진으로 달려가 평양을 탈환하는 것이 목표인 부대니까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단이 기계화 부대인데 특히 새롭게 합류한 8사단 오뚜기와 11사단 화랑을 전부 K-특표로 무장시켰습니다. K-21 보병용 전투 차량까지 합류시켰는데 40mm 기관포인 K-40이 주포로 탑재되고 K-237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96발, K-236 복합 기능탄 84발, K-216 고폭 소위 예광탄 60발을 장착시켜 어마어마한 화력을 자랑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궁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현궁이 어마어마하죠. 한국이 미국의 제블린을 참고해 만들어냈는데 한 발당 무려 10만 달러, 1억 2천만 원입니다. 비싼 가격,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세계 최대 운용국으로 사우디가 꼽히고 있습니다.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제블린보다 가볍고 명중률이 우수함에 따라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고 어떻게 구매했는지도 모르게 엄청난 수량을 보유 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사우디로부터 무기를 제공받는 예멘, 그리고 반군인 후티까지 몰래 훔쳐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이 현궁이 탑재되는 순간 웬만한 전차보다 강한 화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평양은 어떤 무기로 대적해도 결코 7군단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러시아, 중국과 초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일본이라는 섬나라는 언제든 남한을 발판으로 대륙 진출의 꿈을 꾸고 있으며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인도 역시 꽤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전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잠시 휴전 중인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과무장 상황인 현재 시대에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거의 전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이라는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새로운 무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예 북한이 도발을 꿈도 꿀 수 없을 때까지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